2014년 8월 20일경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부천에서 이래서 아이가 실종됐다고 해서 저희 카페에 올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렸어요. 찾을 수 있도록. 부천의 한 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아이. 현우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좀처럼 찾을 수 없었는데요. 현우가 사라질 무렵 그 지역엔 한 가지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알고 그냥 뛰어다니는 남자인데 신호도 기다리는데 애가 금방 없어진 거예요. 엄마들 생각에서는 혹시 그 여자분이 횡단보도 건너다가 이제 낚아가지 않았을까. 그 일대 엄마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는 일명 아기 만지는 여자. 혹시 그녀가 현우를 납치한 것 아닐까 확인해봤는데요. 피해자가 납치나 감금을 하지 않았을까 그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고 일단은 수사 대상에서는 빠져있다 해서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현우의 실종이 그녀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경찰은 오히려 다른 의문점을 한 가지 제기했습니다. 한 달 지나서 신고한 애를 엄마가 정확히 해명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도 답답하고 우리도 섣불리 이렇게 지금 판단을 못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아이를 잃어버린 지 한 달 만에야 실종 신고를 했다는 엄마. 실종적이 어딥니까? 또 이가 어떤 상황에서 실종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몇 가지 하는데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지나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아이가 실종을 당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고 안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해서 다시 물었어요. 이건 절대 안 돼. 의문투성이었던 현우의 실종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처참한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때려 살해한 범행이 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현우가 3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교실에서 아기가 말을 듣지 않고 울자 한방으로 데려가 나무주걱으로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알고 보니 현우는 실종 신고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실종 신고는 아이의 사망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위장이었던 건데요. 왜 아이를 숨지게 하셨습니까? 유기하신 이유는 뭔가요? 대체 3년 전 현우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애들이 힘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머리 빡빡 미는 아이가 여기서 달려다니더래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 온 애니?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어떤 아줌마가 올라오더니 애 데리고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현우와 누나, 엄마 외에도 같이 사는 식구들이 많았다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현우 남매와 같이 살던 이들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고정 멤버들이 좀 있었어. 할머니들도 있고. 그때 주민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뭐 그러니까 우리하고 얘기도 없이 옥상에다가 뭘 정자 같은 거 설치를 하니까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좋아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옥상에 임의로 정자를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그곳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곤 했다는 사람들. 뭘 하길래 이런 걸 하냐 물어보니까 흘림에다 했었어요. 우리한테는. 그들은 자신들을 한 종교단체의 공동체라 소개했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들이 극진히 섬기는 대상이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믿을 게 그렇게 없대요. 개를 다 믿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숭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돗개를 관리를 잘했었고요. 커요.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그들이 신처럼 모시는 대상이 다름 아닌 진돗개였다는 건데요. 기이한 믿음을 가진 종교단체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단체를 이끌었던 지도자 격인 김 씨가 현우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주걱으로 폭행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말도 잘 안 듣고 대소변도 잘 못 가리는 것이 귀신이 들었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해서 사망한. 당시 현우의 온몸엔 멍자국이 선명했다고 합니다.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한 김 씨가 현우 엄마와 신도들에게 암매장을 지시했고 전북 완주의 한 야산에 아이의 시신을 묻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3일 후에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들은 거죠. 냄새 맡고 그 구덩이를 다 헤쳐서 발각이 될까 봐 다시 발굴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그 인근 강가에다가 또 죄를 뿌린 거예요.
현우의 시신을 매장했던 전북 완주군은 그들이 서울에 오기 전 함께 생활하던 곳이었다는데요. 마을에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개를 이상하게 키우니까 여름에는 뭐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 다 해놓고 개도 개인용 수거에 다 따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도 물기가 있으면 이렇게 안고 건너가요. 개한테도 항상 존칭을 쓰고. 아이고 이게 가셔야죠. 뭐 이렇게 우리 개한테도 식사는 하셨어요. 막.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해 왔지만 20-30마리의 진돗개를 키우며 어딜 가나 지극정성으로 개를 모시고 다니는 그들의 행동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마을 주민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에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실종됐는데. 실종됐어요? 예. 그 초등학교 다니는 남자 얘기였는데 네. 안 보이더라고요. 같이 학교 다녔다니까. 몇반 초등학교. 이들이 완주에서 생활할 때에도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그들이 생활했다는 집은 이 종교단체의 구성원인 이 씨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당시에 여기 이제 지내던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하던데 초등학생 기억나세요? 저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 아버님 저 집이지만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다면 당시 그들에게 집을 빌려줬다는 이 씨의 아버지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유다가 지와가지고 딸려와가지고 개를 키운다고 그래서 2년이나 살았는가 2년. 애들도 몇 명 있었나요? 나 기억이 안 나. 딸려와가지고 밥만 얻어먹었지 아무 정도 몰라요. 이 일대의 초등학교는 한 곳뿐입니다. 그 아이는 외 다른 지역에 살다가 1년간 여기 내려와서 잘 마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중학생인데 제가 그때 그때가 5학년인데 저도 지금 엄청 궁금하네요.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는 그 남자아이는 지금도 그 종교단체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걸까요? 현우가 사망할 당시 그 남자아이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호주에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있었다는데. 아, 그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누구죠? 그건 모르겠어요. 경찰이 확인했을 때 그 집단 안에 현우 외에 남자아이는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녀 세력들이 거기에 새로운 리더를 뽑아가지고 똑같은 교리나 생활 패턴으로 다른 데 이주해서 지금 살고 있을 거란 얘기죠. 요 과정상에 아이나 힘이 약한 여성이나 노인이 들어있다면 이들이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 6월 23일 현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맞는 걸 지켜보고 돕기까지 했던 현우 엄마에겐 징역 10년, 현우를 폭행해 숨지게 한 김 씨에겐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를 도운 신도들에게도 각각 3년의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라졌다는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은 2번 다시 없어야 합니다.